김준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말씀해 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첫 번째 주제는 그 바다의 생명을 길러내는 바다의 자궁, 갯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갯벌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바다가 뭐 항상 물에 잠겨 있는 곳도 있고 또 바닷물이 빠졌을 때 육지처럼 드러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썰물이 됐을 때 육지로 드러난 곳, 그래서 해안선과 바닷물이 빠졌을 때 드러나는 땅, 그 사이를 갯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개는 그 바다의 다른 표현이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사전적으로 풀자고 하면은 바다의 벌판 뭐 이렇게 될까요? 갯벌이 육지입니까 바다입니까? 간략히 얘기해 주신다면. 갯벌은 바다죠. 법에도 이거는 그 바다로 규정하고 있고 관리도 역시 그 공유수면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유수면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연안습지에 대한 규정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바다로 규정을 하는 거고 생물도 바다 생물이죠. 살고 있는 생물도. 국내의 갯벌은 얼마나 지금 갯벌이 있는 겁니까 이게? 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2,400 평방킬로미터 뭐 이런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거의 서울시의 4배.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갯벌의 정의가 그런 거고 또 람사르 습지라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그 협약을 맺어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습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람사르 습지는 물이 빠졌을 때 수심이 한 6m 이런 정도까지도 그 범주를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면적이 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넓혀지죠. 지금 갯벌은 해양수산부에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그런 국제적인 규정에 맞게 습지를 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서해안 갯벌하고 또 남해안 쪽 갯벌이 좀 다르거든요. 갯벌도 이렇게 종류가 있는 겁니까? 뻘의 종류가 있죠. 아주 큰 범주로 얘기하면은 해수욕을 하기 좋은 그런 모래로 되어 있는 모래 갯벌들이 있죠. 반면에 또 모래와 자갈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혼합 갯벌도 있고 또 완전히 펄로 이루어진 그런 갯벌들도 있죠. 갯벌은 퇴적 성분에 따라 발이 푹푹 빠지는 곳부터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단단한 곳도 존재합니다. 전남 지역은 복잡한 해안선과 육지 그리고 인접한 여러 섬들이 많아 펄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깊이가 깊은 곳은 수미터나 되고 고운 펄로 이루어져 보통 허벅지까지 발이 푹푹 빠지는 갯벌입니다. 산소와 먹이를 공급하는 바닷물이 갯벌 속으로 침투하기 어려운 펄. 그래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지표면에 구멍을 내거나 관을 만들어 생활합니다. 펄에서 산다 하여 이름 붙은 뻘개와 겨울 입맛을 깨우는 별미, 꼬막이 대표적인 펄 갯벌에 사는 생물이죠. 아참, 짱뚱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청정갯벌에만 사는 짱뚱어는 갯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랍니다. 펄 갯벌과 달리 대부분이 모래로 이루어진 모래갯벌. 비교적 물살이 빠른 바다와 직접 맞닿은 곳에서 생성되는데요. 모래갯벌은 펄이 파도에 휩쓸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생물들은 표면이 매끈한 형태의 조개들이 많습니다. 혹은 삐죽삐죽 솟은 뿔을 만들어 몸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형태의 생물들이 주로 서식합니다. 발이 빠지지 않는 단단한 지형.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곳에서 조개 등을 캐는 체험 활동을 많이 한답니다. 모래갯벌에 사는 생물 중 특이한 생물로는 쏙을 들 수 있는데요. 잡을 때 쏙하고 튀어 올라와서 쏙이라 이름 붙여졌답니다. 조개의 여왕이라 불리는 백합 또한 모래갯벌의 대표 생물이랍니다. 마지막은 혼합갯벌입니다. 혼합갯벌은 펄과 모래가 고루 섞여 있는 갯벌을 말하는데요. 짙은 색을 띠어 언뜻 보면 펄갯벌로 보이기도 합니다. 혼합갯벌은 모래갯벌과 펄갯벌 사이에 존재하는데요. 바다 쪽은 모래갯벌, 육지 쪽은 펄갯벌이 나타나고 그 중간에 혼합갯벌이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혼합갯벌에는 가장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서식한답니다.
갯벌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생명체들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들을 채취하는 방식도 좀 다른 그렇죠. 방식. 펄갯벌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다닐 수 없잖아요. 사람이 들어다닐 수 없으니까 어떤 이동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갯벌에서 꼬막을 캐든 그물에 쳐놓은 걸로 가지고 고기를 잡든 게를 잡든 가능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뻘배죠. 그 뻘배를 타고 이동하는 뭐 그런 것도 이렇게 가능한 거고, 백합같이 이런 걸 캐려고 하면은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먼 것은 뭐 5km 막 이렇게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그 뻘배가 아닌 경운기나 또는 트랙터나 이런 걸 타고 뭐 나가는 곳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백합이나 이런 걸 캘 때는 그 끌개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긁어서 안에 조개를 찾는가 하면은, 꼬막이나 이런 것들은 뻘배를 타고 가서 손으로 그 뻘을 뒤져가지고 잡거나, 또는 그 뻘배 뒤에다가 그 기계를 대가지고 이렇게 밀어서 잡거나 이렇게 해서 잡는 거죠. 그거는 갯벌의 종류에 따라서 사는 그 생물들이 달라지는 거고, 또 갯벌에 있는 생물들을 잡는 방식들도 달라지는 거죠. 갯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좀 있지요. 있죠. 어떤 문화들이 좀 이렇게 존재합니까? 갯벌을 얘기할 때 뭐 생물들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물들에 기대어서 또 다른 생명체로 살아가는 종들이 있죠. 그게 인간, 육지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시간은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에 퇴근하고 뭐 이런 일상적인 그 순환을 이렇게 하잖아요, 매일매일. 근데 바다의 시간은 그런 시간에 맞춰가지고 살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바닷물이 들고 나는, 또 얼마나 많이 들고 빠지느냐, 또 뭐 조류가 어떻게 바뀌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물때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거죠. 물때는 15일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바뀌죠. 그걸 이제 한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보름이고, 그 보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달이 한번 기울었다 다시 차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바닷물이 많이 들어오는 때를 사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리는 뭐 조금하고 그다음에 뭐 보름, 그 사이 한 2, 3일 간격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은 이제 물이 가장 적게 들고 적게 빠지는, 음력으로 얘기하면은 여들의 8일이죠. 8일하고 20사흘, 23일, 그 사이 2, 3일을 이렇게 조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갯벌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는 작업하는 시간이 이렇게 늘어날 것 아니에요. 갯벌이 드러나는 면적도 넓어지고 시간도 길어지고, 이럴 때는 이제 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캐는 양도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른 아침에 한물때 보고 또 오후에 해질 무렵에 또 한물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직장을 나가서 일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갯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른 아침 우리는 강화도의 한 포구에서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3, 4모 모여 펄로 나갈 준비에 분주한데요. 지금 어머님들은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조개 잡으러 가요. 아, 무슨 조개요? 여기선 모시조개라는데 인천서는 삐죽이라 그러고 여러 가지예요, 이름이. 지역에 따라 모시조개, 검정조개, 대롱, 깜바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가물악. 짭짤한 소득원으로 마을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효자 녀석입니다. 배 위에서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 보면 어느새 갯벌이 드러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물악을 캘 시간입니다. 능숙한 손길로 갯벌에 숨어있는 가물악을 쏙쏙 골라내는데요. 눈 깜짝할 사이 바구니에는 가물악이 한가득 쌓였습니다. 시집 왔으니까 홍거이 됐어. 한 50년. 물질 안 해보셨을 텐데 누구한테 배웠어요? 동네 사람한테 배워서 했죠, 뭐. 그렇게 아주머니의 인생은 가물악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갯벌은 인간에게 한정된 시간만을 허락합니다. 인간이 조개를 잡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많이 안 나왔어요. 물때가 늦어갖고.
물때가 길 때는 좀 양이 더 나오는데 이 저녁 때라 물때가 짧아갖고 양이 얼마 안 나왔어요. 어민들이 직접 캔 수산물을 가장 신선하게 만날 수 있는 곳. 주민들이 운영하는 어판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부들이 직접 하니까 조금 저렴할 수 있죠. 오늘 잡은 신선한 조개로 맛있는 요리를 해주신다는데요. 특별한 조리법은 필요 없습니다. 아삭한 식감을 살려줄 야채와 고소한 참기름 그리고 양념을 넣어 쓱쓱 묻혀내기만 하면 더운 날씨에 잃어버린 입맛을 돋궈주는 무침이 완성됩니다. 그냥 일반 서울 횟집에서 먹는 거랑 틀린 것 같아요. 쫄깃쫄깃하고 탱탱하고. 갯벌도 보이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서울 쪽에서는 놀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음식까지 갯벌은 그렇게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